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뢰인분들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공무원분들을 의뢰인으로 만날 때면 유독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분들은 한순간의 실수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실 때 일반인 분들보다 훨씬 극심한 공포나 불안감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일반인과 달리 수사 대상이 되면 직장에 수사 개시 통보가 되고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의 형사사건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당연퇴직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신분상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형사사건은 일반인의 형사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수사의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바로 불이익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품비위나 성범죄 같은 중대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도 직위해제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특수성은 바로 징계입니다. 공무원분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죠. 심지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불이익이죠. 공무원 형사사건에서는 특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법상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특정 형사처벌을 받는 즉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나요? 우선 가장 큰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이라는 건데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속을 면하게 되니까 성공적인 방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의 형사사건에서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특정 범죄들은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유예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뇌물, 성폭력,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일부 위반 행위, 직무 관련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들은 금고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무 관련 횡령이나 배임은 300만 원 이상, 성폭력이나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중 일부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형사사건은 특수성이 있고 신분상 불이익이 동반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무조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당연퇴직이나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조건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신속히 방향을 잡아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조기에 합의를 하고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서 재판으로 아예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퇴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내부 징계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둘째, 무혐의 주장을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적당히 협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자라는 전략이 통할지도 모르지만 공무원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나 금품비리는 소액의 벌금형만으로도 당연퇴직을 하게 되고 당연퇴직을 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내부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무죄를 위한 법리적 주장과 소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당연퇴직 기준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공무원 형사사건의 최우선의 목표는 당연퇴직 기준선 아래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실형을 피한 성공적인 결과일지 몰라도 공무원의 형사사건에서는 당연퇴직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벌금형 이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징계 양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형을 가볍게 선고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하를 선고받아 당연퇴직을 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소속 내부에 징계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법원의 형량과 검찰의 처분 결과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에서 최소한의 벌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징계위원회에서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참작해준 사안이라며 경징계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형사재판은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바쳐온 직장과 퇴직 후의 삶, 그리고 연금까지 걸려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억울한 혐의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신분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